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민을 위해 도정과 교육 발전에 애써주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평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모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고민하며 조금이라도 실질적 개선과 대안 제시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도정의 중요 정책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역 현대사를 왜곡하는 리박스쿨 교재로 인해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는 현실과 더욱이 자라는 우리 학생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처럼 왜곡된 역사의식에 대해 경각의 달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른 중대한 도정 현안도 있지만 이 문제를 꼭 다루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의 입장과 앞으로 대책을 경청해 주시길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용 여순 사건 전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순 사건 전 단장 이길용입니다. 네, 단장님. 연일 전남도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단장님, 여순 사건 지원단이 2021년 12월 30일 설치되었습니다. 단장님 혹시 지금 단장님으로 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올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사건법이 2021년 7월 2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지원단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와 진상규명 추진 현황과 그동안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순 사건 진상규명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모정환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순 사건 지원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순 사건 지원단은 여순 사건법 제4조 및 위임조례 제6조에 의하여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위원장인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되었습니다. 실무위원회 사무는 같은 법 제4조에 의거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중앙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순 사건 지원단의 주요 업무는 희생자 유족 신고 조사, 진상규명, 희생자 유족 지원입니다. 먼저 희생자 유족 심사 결정을 위해 3차에 걸쳐 총 1875건을 신고 접수받았습니다. 그중 1, 2차 신고 접수 7465건에 대한 처리 실적은 실무위원회 조사심의 완료는 6447건 86.4%고요. 중앙위원회 심사 결정 완료는 3490건 46.8%입니다. 다음으로 여순 사건 진상규명에 중요한 근거가 있을 경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고등군법회의 명령지 명단 2867명 중 완도군 125명을 대상으로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의회와 협력하여
77년간의 아픔과 고통을 겪어오신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생활 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는 모두 지원하고 형제, 자매와 자녀는 재정 형편상 임용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77명이 된 것이 이번 달에는 1002명으로 크게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총 지급액은 9억 5,400만 원입니다. 지원단 설치 이후에 어떤 교육이나 문화 홍보 사업에는 어떻게 뭐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과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을 위해 총 36개 사업에 13억 6,400만 원의 재정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술 분야에는 국제평화인권 심포지엄과 유족 구술사 체육 등 4개 사업에 1억 1,100만 원, 학예 분야는 여순 11구 평화인권 미술제 등 3개 사업에 1억 500만 원, 교육 분야는 지역 전문가 양성 바로 알기, 교육 그림책 제작, 유적지 답사 등 15개 사업에 3억 700만 원, 문화 분야는 창작 오페라, 힙합, 가무국, 뮤직텔링, 토크쇼 국악 등 14개 사업에 8억 5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순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시각에서 심층 연구를 수행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며 도내 대학과 여순 사건 관련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연구 논문 작성, 학술 대회 포럼 세미나 개최 등 학술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순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학술 생태계를 강화하여 여순 사건에 대한 학문적, 종합적 연구 기반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규명을 시작으로 후대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통해 역사를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표출 자료 1 띄워 주십시오. 제가 단장님 오늘 왜 이 자리에서 뵙자고 했냐면요, 리박 스쿨 때문에 뵙자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단장님께서 아니 리박 스쿨은 교재하고 관련이 있으니 교육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지 왜 우리 여순 사건 지원단에 리박 스쿨을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리박 스쿨 교재에 여순 사건이 여순 반란 사건으로 나옵니다. 여순 반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되면은 여순 사건 지원 단장님은 이 교재대로 한다고 하면 여순 반란 사건 지원 단장님 되시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단장님 이 자리에서 뵙자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오해가 있으면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당연히 리박 스쿨 교재가 교육청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제가 자료를 다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역사 왜곡 대응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벌써 일을 하고 계셨고요. 그분들께서는 진상 파악을 위해서 지금 32종 70개교 169권 책을 이미 발견하시고 폐기하시고 뭐 그런 절차들을 또 받고 계셨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8관에 8권, 그러니까 8개 도서관에 8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도립도서관에서도 발견됐다고 하니 이게 참 문제가 있는 데다가 이제 시나 군립도서관에는 있는지 없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서 오늘 말씀드린 점에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혹시 리박 스쿨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단장님? 예, 이승만 박정희를 추종하는 그런 단체에서 네네.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단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헌법을 무시합니다. 헌법을 경시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여기서 뭐를 조례를 만들어도 상위법 때문에 안 되네 어쩌네 막 그러게 합니다. 근데 이게 법 체계가 이제 정해졌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헌법, 그 다음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법이 위계를 갖습니다.
거꾸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은 규칙이 있고요. 우리 조례가 있고요. 이건 지방에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중앙으로 가면 명령이 있고 저기 국회로 가면 법률이 있고 우리 국민들은 헌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국민 통째로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리박스쿨이.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헌법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간단합니다. 실은 헌법이 전문 130개 조항, 부칙 6조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헌법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헌법도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은 부칙 6조가 있고 전문이 있고 아니 그 130개 조항이 있고 이제 전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부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반란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제 헌법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박스쿨에서 헌법을 부정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법입니다.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이거를 부정해 놓으니 뭐 모든 게 다 부정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이 부정되니까. 그러면 이 리박스쿨에서 이 우리가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두 가지예요. 일단 임시정부를 별개의 국가로 보냐 아니면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하나로 보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건국제래요. 우리나라가 1919년에 만들어졌냐 1948년에 만들어졌냐 이거 가지고 신개념에 우리한테 이런 사상들을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헌법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헌법 이제 최고 정점으로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칙 6조 130개 조항 전문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 헌법의 시작은 전문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에 좋은 말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단장님께 우리나라 헌법 전문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분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20조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의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쇄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걸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해가지고 1987년 그 10월 29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은 우리나라가 1919년 3.1운동을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는 것과 우리나라가 1948년 7월 12일에 재헌의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재헌국회가 탄생하고 그때 우리가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1980년 10월 29일에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이 돼서 그대로 안 됐다는 거. 모든 내용이 이 안에 총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리박스쿨에서 이거를 부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부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장님께서 여기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저 실은 그게 궁금합니다. 리박스쿨을 처음에 언제 들으셨어요? 지금 리박스쿨 논란 배경이 지금 2025년 5월 31일 뉴스타파 리박스쿨 늘봄학교 강사 및 프로그램 관련 유착 보도 때문에 여러 언론에 났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에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단장님께서는 그 표출할 여기 화면 잘 봐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반란 말씀드렸죠. 반란이라고 해요. 반란의 사전적인 뜻이 정부나 지도자 등에 반대하여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폭동을 일으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순 사건을 피해자들한테
반란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물론 행정수반인 우리 지사님 계십니다마는 그 업무를 총괄하시는 우리 단장님께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 오셨는지를 오늘 묻고자 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반란에 대해서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박스쿨 교재는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표기하는 등 여순 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였으며 77년간의 아픔과 한을 가지고 어렵게 살아오신 희생자 유족에게 또 한 번의 큰 생채기를 낸 것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이와 같은 지역 역사의 왜곡 문제에 대해 어떤 조사나 공식 대응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인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운영 중인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상규명 결정서에 여순 사건 관련 보고서 내에 여순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는 국가의 불법적인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로 국가가 희생자 유족 및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에게 사과를 권고하였고, 국가는 여순 사건의 민간인 희생 관련 내용을 정부의 공식 간행물, 역사 교과서, 군 경찰 발간 자체 간행물, 지역 향토사 등에 추가하거나 잘못 기술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단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조금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단장님께서 그런 노력들을 하셨는데요. 자, 제가 아니요 더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럼 하십시오. 이제 그에 따라서 정부의 공식 간행물, 역사 교과서 등의 여순 사건을 왜곡한 내용은 올바른 내용으로 수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제1기 진화의 공고사항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이행률 저조를 사유로 2023년 3월 21일 과거사 정리법을 개정하였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해서 진화위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장님 잠깐만요.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매년 시군별 이행 계획을 종합해서 중앙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절차로 진화의 이행 사항인 역사 기록 정정 및 수록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등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리박스쿨 역사 왜곡 교재 사건과 관련해서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것도 이러한 이행 절차대로 삭제, 수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 애곡에 대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문서로 하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요, 그 문서로 하신 게 있는지 그것만 여쭤봅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이제 특별히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문서로 한 것은 없고요. 아니, 그러면은 전라남도에서 그 중요한 일을 문서로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구두로 합니까? 그런데 이런 그 역사 왜곡에 대한 그런 사항은 과거사 정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아까 이렇게 이행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여순 사건 특별법에 그 단초가 된 것이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 조사에 의해서 그 조사가 미흡하니까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순 사건 관련 희생자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서 특별법이 개정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요, 그 특별법 과거사 발행된 취지를 연중한 게 아니고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한 사건은 관련 부서에서 꾸준히 지금 이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드리고, 아니 근데 그 꾸준히 이행되는데 제가 이 발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문서 쪽지 하나도 저한테 안 왔어요.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것은 특별하게 저희 지원단에서 추진한 사항 없습니다. 아니 그럼 없다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이 중요한 지금 일에 문서 한 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나 아까 반란으로 규정된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77년대에 그분들을 아픔을 덜어드리고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4년 동안에,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도에서는 150억 정도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담당 우리 그 업무를 보는 담당 수장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안 맞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단장님 여기를 봐보십시오. 이제 반란으로 규정한 것은 이제 이분들이 또 하셨는데, 또 굉장히 거부감 말 암세포라고 해요. 유가족들 들으면은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으로 제 어처구니가 없는 표현에 지금 참담하다는 말씀 외에는 별 말씀을 드릴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그러면은 그 단장님 교육청하고는 지금 어떻게 협의를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교육청과의 어떤 내용으로 협의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교육감님께서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교육감님께서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들께 리박스쿨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직접 설명하시면서 희생자 유족과 아픔을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8월 20일 교육감님께서 주재하신 리박스쿨 관련 여순 사건 유족 회장님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순 사건 왜곡 도서는 77년간의 고통과 아픔을 겪어오신 희생자 유족에게 또다시 큰 생채기를 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자세히 설명하셨고 그 자리에서 저도 전라남도에서 협조해야 할 일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사 학생 역량 강화 사업으로 교육도 하고 현장 방문도 할 텐데 전라남도 여순 사건 지원단에 전문가 풀이 있으므로 전문 강사가 필요하시면 추천해 주겠다고 하였고 교사와 학생이 여순 사건 현장을 방문할 경우 안내 설명 등을 시군 유족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그 단장님. 그리고 이제 지금 단장님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물론 단장님께서 고의적으로 뭐 사고를 내신 건 아니고 단장님도 교통사고로 치면 사고를 당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 났으니 쌈만 뒤지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빨리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건을 수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법률을 만들었는데 저 사람들이 그걸 부정하니까 다시 법률로 우리가 5.18 특별법에 나와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요. 표출 3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봐보십시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 8조에 나와 있는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1.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데 그 다음 항목이 이렇습니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통치법,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이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수연설 등에서 발언. 이렇게 통제를 해주면은 그 사람들도 분명히 이렇게 심하게는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안으로 그 생각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들도 이제 그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과도 협의를 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거사 정리법에 의한 그 진화의 공고 사항도 잘 이행되도록 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에 이러한 처벌 규정을 넣어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혹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단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역사가 되풀이되지만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역사책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사책에 등장하는 나라 많죠.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 다 나옵니다. 근데요, 역사책에 나온 나라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혹시 지금 제가 불러드린 나라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가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아픔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잘
일을 처리해 주십사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규원 의원님 계시는데요. 이규원 의원님께서 목욕탕에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이렇게 딱 봤더니 앞에 뭔 말이 쓰여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더래요.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셨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 5.18 민주화 운동도 그렇지만은 여순 사건도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될 때가 있고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단장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요. 또 아까 어떤 분도 나오셔서 본인 상임위 일을 가져다가 여기서 도중 질문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저 또한 단장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정말 그 잘못되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뵙자고 한 것이 아니고요. 또 단장님께서 이 일을 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장님께서도 교통사고 당하신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좋은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자는 뜻으로 긍정의 힘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잘하겠습니다. 예, 네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사님 실은 이 모든 말씀을 지사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꼭 본인이 하시겠다고 해서 지사님 혹시 총평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모정한 의원님께서 우리 여수 순천 11구 사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리박 스쿨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일러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리박 스쿨 관련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역사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여순 사건 11구 여순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왜곡한 리박 스쿨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마침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을 잘 하셨고 우리도 그에 따라서 문제의 교재가 있는 부분은 즉각 폐기했고 또 여순 사건 누적회와 간담회를 단장이 함께 하면서 역사 왜곡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약속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여순 사건, 11구 사건 진상 조사를 제대로 맞춰서 그 진상 조사의 결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고 다시는 이런 리박스쿨과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 조사를 철저하고 정확히 진실에 입각해서 마쳐야 된다. 그 진상 조사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5.18 민주화 운동법 특별법처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여순 11구 사건 특별법에 이렇게 규정을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법 개정이 빨리 돼야 되겠죠. 진실이 우선 여순 11구 사건은 네네. 진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절차적으로는 진실 조사가 끝나야 더 명확하게 지금 단계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더 타당성, 더 공감을 더 얻을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실 네. 조사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가능한 신속해 주십사 계속 저희들도 중앙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전라남도 의회에서 관장하는 두 개 지자체단체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전남도고요. 다른 하나가 전라남도 교육청입니다. 전남도와 교육청이 잘 협력해서 이 리박스쿨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우리도 알지 못한 가운데 파고든 이 리박스쿨과 같은 이 잘못된 뉴라이트 극우 성향의 그런 문제점들을 알게 된 경위가 됐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시정하고 도려내도록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단순한 이슈가 아닙니다. 역사인식의 정확성과 행정의 적절한 대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책임있는 답변과 더불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설명, 개선의 의지, 그리고
구체적 후속 조치와 실천 계획을 통해 역사 인식의 바로잡기와 도민 신뢰 회복에 기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